드릴 말씀은 탈핵해야 된다라는 얘기니까 탈핵 왜 해야 되냐? 우리나라 원전 싹 없애야 된다라는 얘기니까 사실 좀 과격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저는 과격분자로 알려져 있어요. 협상이 없어요. 원자력 안 된다. 아주 극단적으로 안 된다. 이런 의견을 갖고 있기 때문에 탈핵해야 된다. 이렇게 저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드릴 말씀은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왜 해야 되냐? 그리고 그게 왜 가능하냐? 이 두 가지 얘기를 할 겁니다. 네, 구체적으로는 한 세 가지 얘기 정도 됩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왜 일어났는지 설명을 좀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방사능 물질이 한국에 오냐 안 오냐, 온다면 우리가 뭐 조심해야 되냐, 이런 얘기를 좀 할 겁니다. 그러니까 원자력의 안전성, 방사능의 안전성에 관한 얘기죠. 그리고 마지막에 탈핵 가능하냐, 원전 싹 없애는 거, 그리고 또 전기 나올 수 있냐, 이런 얘기를 좀 할 생각입니다. 대개 이제 교수들, 멋있는 사람들 찬반 양론을 좀 설명을 하고 듣는 사람이 좀 판단하시오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그렇게 할 줄 모릅니다. 제 얘기를 그냥 할 거예요. 제 생각을 그대로 가감 없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 극단적이에요. 협상 없어요. 싹 없애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조금 비판적으로 들어주세요. 그래 대신에 비판적으로 들었는데도 동의가 된다 하면 이거를 좀 저하고 같은 의견을 이제 가져주시는 거죠. 그렇게 되기를 좀 바랍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어떻게 일어났는지 좀 설명하기 위해서 그림을 내놨습니다. 왼쪽에 있는 이게 후쿠시마 원전, 오른쪽에 있는 게 우리나라 원전입니다. 그림 잘 보시면 오른쪽이 서로 똑같아요. 근데 왼쪽이 서로 좀 다르죠? 조금 차이가 나긴 하지만 원리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왼쪽 거 가지고 설명을 드립니다. 이걸로 하는데 이게 이제 원자력 발전소예요. 이게 원자로입니다. 우리나라 거 이게 원자로인데 이 원자로가 높이가 10m예요. 그러니까 3층, 4층 건물 높이 상상하시면 될 거고 두께가 20cm, 강철입니다. 짐작되시죠? 굉장히 크고 단단하고 믿음직스러운 압력 밥솥이에요. 이게 원자로예요. 여기서 불 질러서 물 끓입니다. 그러면 수증기 나오겠죠? 수증기 일로 보냅니다. 물을 아주 세게 끓이기 때문에 수증기가 확 지나가죠. 그 힘으로 전기 터빈을 뱅뱅뱅뱅 돌립니다. 이거 선풍기처럼 생겼어요. 이거 막 들어가서 전기 만듭니다. 그리고 이 수증기는 다시 바닷물로 식히면 물 됩니다. 그럼 다시 집어넣어요. 또 끓이고 터빈 돌리고 식혀서 물 되면 집어넣고 또 끓이고. 이게 원자력 발전소의 원리예요. 간단하죠? 물만 끓이면 돼요. 그리고 이 원리는 화력 발전소 원리입니다. 불 질러서 물 끓여서 전기 터빈 돌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자력은 화력의 일종이에요. 보통 우리 화력 얘기할 때 석탄 화력, 가스 화력 이렇게 부르죠? 얘는 우라늄 쓰기 때문에 우라늄 화력이에요.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이 우라늄 어디서 나와요? 전 세계 곳곳에 광산이 있어요. 광부들이 들어가서 캐는 겁니다. 그게 우라늄인데 이 우라늄을 여기다가 100톤을 집어넣어요. 원자로가 크니까 많이 들어갑니다. 100톤을 넣어요. 원자폭탄 만드는 데는 우라늄이 10kg 들어갑니다. 핵폭탄에 10,000배 분량의 우라늄을 집어넣어요. 아주 많이 넣어요. 그런 다음에 중성자 가지고 이걸 때리면 우라늄이 팍 깨져요. 그러면서 중성자 두세 개가 튀어나와요. 이 튀어나온 중성자가 옆에 있는 멀쩡한 우라늄을 또 깨요. 또 튀어나오죠. 또 깨요. 또 튀어나오죠. 연쇄 반응이 일어납니다. 우라늄이 계속 깨지면서 중성자 튀어나오는데 이 과정에서 열이 나요. 이 열량이 엄청납니다. 해결료 이 안에 한번 들어가면 4년 반 동안 물을 끓여요. 하루 24시간. 엄청나죠. 고체 연료 하면 아마 연탄 생각나실 텐데 그거 몇 시간 타요? 8시간 타요. 얘는 4년 반을 타요. 그러니까 4년 전에 붙여놓은 불이 지금도 타. 상상하기 힘듭니다. 무지막지한 에너지를 갖고 있어요. 아주 매력적인 놈이에요. 4년 반이 지났어요. 밖으로 꺼냈어요. 아직도 뜨거워요. 그래서 원자로 옆에는 반드시 물통이 있고 찬물 순환시켜서 식혀야 됩니다. 공기 중에는 못 식혀요. 물속에서 식혀야 돼요. 얼마 동안 식혀야 다 식냐? 한 10년 식혀야 돼요. 연탄재 물속에 집어넣으면 10초면 식을 거예요. 얘는 10년 걸려요. 식히는데. 다 식었다. 그 다음엔 어떻게 해요 이거? 버려야죠. 쓰레기 맵장 갖다 버리면 될까요? 안 됩니다. 왜 안 될까? 방사선 때문이에요. 엄청난 양의 방사선이 나와요. 어느 정도 많이 나오냐?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더니 사람이 이렇게 보고 있으면 죽어요.
그 앞에 2분 내지 3분 정도 서 있으면 죽어요. 굉장해요. 보기만 해도 죽는 물건이 이거예요. 지구상에 이것뿐이에요. 만질 필요도 없고 먹을 필요도 없어요. 보기만 해도 죽어. 뒤돌아 서 있어도 죽어요. 지구상에서 가장 위험한 물건, 이게 바로 고준위 핵폐기물입니다. 사용 후 해결료 이렇게도 부르고요. 고준위 방패물 이렇게도 부르죠. 그래서 이건 따로 보관해야 돼요. 이거 따로 보관하는 곳이 바로 고준위 방패장입니다. 경주에 방패장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건 중저준위예요. 이 고준위를 제외한 나머지 잡다한 전체 중저준위, 그거는 300년 보관하면 됩니다. 근데 이건 고준위예요. 얼마간 보관해야 되냐 했더니 최소 10만 년 보관해야 돼요. 10만 년. 공이 5개. 세계사책에 이렇게 돼 있죠? 우리 호모사피엔스가 아프리카에 태어난 게 10만 년 전이다. 이렇게 돼 있죠? 구석기 시대의 시작 시점이 10만 년 전이에요. 그 시간 동안 이걸 보관해야 됩니다. 그래서 10만 년간 안 깨질 방을 만들어야 돼요. 철근 콘크리트로. 가능할까요, 그거? 불가능합니다. 콘크리트 몇 년 가요? 해봤자 100년이에요. 100년에 한 개씩 몇 개 만들어야 10만 년 지나가요? 계산도 하기 힘들어요. 1000개 만들어야 돼요. 이건 그래서 도대체 뒷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기술이 없어요. 전 세계 지금 고준위 핵폐기장 만들 수 있는 나라가 없습니다. 용감하게 2개 나라가 지금 만들겠다라고 지금 덤볐는데, 핀란드하고 스웨덴이거든요. 지하 1000m의 동굴을 파서 거기다 집어넣겠다라는 거예요. 지하 1000m 동굴 팔 수 있겠죠? 집어넣을 수 있겠죠? 그럼 방사능 안 새나? 새죠. 지하수 다니거든요, 거기. 당연히 새죠. 그래서 이걸 안전하게 보관하는 방법은 없어요. 그리고 이 사실을 원전 처음 시작했을 때 당연히 알지 않았겠냐, 이렇게 보는 거죠. 우리나라 원전 처음 들여왔을 때 40년 전에 전문가들 이 사실 몰랐을까? 알지 않았겠냐, 이렇게 보는 거죠. 부도덕하지 않아요? 무책임하지 않아요? 이 비용을, 이 위험을 누가 감당해요? 대대손손 이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애들 전체, 앞으로 태어날 모든 세대 돈이 들 거예요. 그 돈 내야 돼요. 우리가 다 내놓지 않습니다. 위험, 사고 나면 위험 감당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 정말 후손들에게 못할 짓 시키는 에너지 아니냐,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바로 원자력이에요. 처음부터 뒷감당이 안 됩니다. 사고가 안 나도 뒷감당이 안 돼요. 근데 사고 나면 뒷감당이 더 안 되죠. 후쿠시마 원전 사고 어떻게 난지 아시죠? 지진, 쓰나미 때문이죠. 지진 세게 왔어요. 원자로 옆에 파이프들 많은데 덜덜덜 떨렸어요. 어딘가 금 같습니다. 안에 들어있는 물이 빠진 거죠. 불은 안 꺼졌고 물은 없고 어떻게 돼요? 냄비 타는 거죠. 꿀꿀된 겁니다. 이 안에 들어있는 해결료가 녹아버렸어요. 온도가 3000도 이상 올라가면 우라늄이 녹습니다. 그래서 용광로처럼 이렇게 녹아서 액체가 돼서 고여버린 거예요. 이거를 노심용융이라고 해요. 노심용융 돼버리면 너무나 무거운 액체예요. 물 부어봤자 섞이질 않습니다. 식히는 것도 불가능하고 한 덩어리가 너무 큽니다. 온도 더 올라갔죠. 결국 어떻게 됐냐? 원자로 20cm 두께 강철, 이게 녹았어요. 그래서 이 100톤의 해결료가 밑으로 쭉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콘크리트 바닥 위에 쌓여 있다가 콘크리트가 녹아요. 그걸 녹이고 내려가요. 땅을 녹이고 내려가요. 왜 녹여요? 뜨거우니까 녹아요. 광물질 아닙니까 이거? 몇 천도 되면 녹아납니다. 그래서 땅을 파고 내려가요. 이게 지금 얼마나 내려갔냐? 아무도 몰라요. 가본 사람이 없어요. 6년 지났는데 사람 들어가면 즉사합니다. 그래서 일본이 로봇을 몇 번 집어넣었거든요. 모두 즉사했어요. 사진 한 장 못 찍었어요. 지금 이거 어디 있는지 몰라요. 이 상황입니다. 가만 놔두면 또 터져요. 어떻게 해야 돼요? 물 부어서 식혀야죠. 물 여기서 6년 내내 부었어요. 여기 식혔어요. 그 다음에 이거 어디로 가요? 이 물 지하수 통해서 바다로 나가죠. 이게 바로 북태평양 오염수입니다. 오염수 그러면 앞으로 얼마 동안 나가요? 아, 이거 치울 때까지 나가죠. 그럼 이거 언제 치워요? 일본 정부가 40년 내로 치운다고 그랬거든요. 그게 신문 기사에 났길래 원자력 교수한테 물어봤어요. 가능하냐? 택도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100년은 걸린다. 그렇게 봐야죠. 우리들 전체와
우리들 자식 전체가 돌아가실 때까지 안 끝나요. 이게 핵사고입니다. 뒷감당이 안 된다라는 거죠. 전체 사고 한번 보시면 이렇게 원자로 3개가 노심용융이 다 됐어요. 셋 다 지금 땅을 파요. 셋 다 오염수 나오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 원자로 옆에 물통이 있다고 그랬죠? 물통 보이시죠? 3호기 물통 빨간 놈 저거하고 4호기 물통하고 이렇게 터진 거예요. 그래서 1, 2, 3호기 원자로 3개가 지금 똑같은 상황이 됐고요. 그 다음에 원자로 옆에 물통이 있다고 그랬죠? 3호기 물통과 4호기 물통이 터진 거예요. 굉장한 사고가 일어난 겁니다. 체르노빌 사고 유명하지만 그 원자로 하나 터진 거예요. 얘는 원자로만 해서 3개, 게다가 물통이 2개 이렇게 터진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꼭 배워야 될 내용이 하나 있는데요. 후쿠시마에 원전이 10개 있었습니다. 1호기부터 10호기까지. 근데 그 중에 1, 2, 3, 4호기 나이 많은 것만 딱 골라 터졌거든요. 30년 넘은 건 다 터졌어요. 30년 안 되는 거 한 개도 안 터졌어요. 이게 뭘 의미합니까? 노후 원전이 위험하다 이 뜻이죠. 노후 원전이 왜 위험해요? 고물이 고장 잘 나요.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옆 나라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면 30년 넘은 고물 원전 우리나라는 닫아야 될 거 아니에요? 닫았어요? 안 닫았어요. 수명 연장했어요. 얘들이 바로 수명 연장한 것들입니다. 이 위험한 수명 연장 왜 했을까? 돈 때문이에요. 원자력 발전소 하루 돌리면 10억 원 생겨요. 하루에 10억 원. 4개니까 하루에 40억씩 생길 거 아니에요? 짭짤해요. 그거 바라보고 수명 연장하고 운영하다가 이 꼴이 난 겁니다. 그 원자력은 언제 끝낼까? 이게 항상 고민인 거예요. 수명 다 했을 때 딱 끝내면 안전하죠. 근데 좀 더 돌리면 돈 생기는데 이 유혹을 항상 받는 겁니다. 그래서 고리 1호기 수명 연장한 거고 경주에 있는 월성 1호기 수명 연장한 거고 지금 계속 돌아가잖아요. 고리 1호기는 폐쇄됐지만 월성 1호기 계속 돌아갑니다. 이게 문제예요. 인간이 돈 욕심을 제어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남기는 거죠. 그리고 이것 때문에 일본이 이렇게 오염됐다라고 일본 정부가 내놓은 오염지도인데 후쿠시마 여기 있어요. 바람 일로 불었나 보죠? 그렇게 보이죠? 그래서 오염지도가 이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저는 근데 이 오염지도 정말 마음에 안 들거든요. 일본 정부가 내놓은 자료인데 한번 보세요. 후쿠시마 여기 있죠? 끝에가 80km예요. 방사능 물질이 80km만 날아갈까? 그럴 리가. 체르노빌 사고 때요. 방사능 물질이 아일랜드까지 갔어요. 수천 킬로미터 날아갔어요. 아일랜드는 지금도 우유 생산이 금지된 곳이 있어요. 방사능 오염 때문에. 지금도. 근데 이게 지금 80km만 표시해요. 난 적어도 일본 전도는 내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본 정부는 일본 전체 오염지도를 내놔야 돼요. 근데 그걸 작성 안 했습니다. 일본 국민들 아무도 본 적이 없어요.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일본 국민들은 자기가 살고 있는 동네가 어느 정도 오염됐는지 몰라. 이 상황이에요. 이거 인권 침해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일본 전도를 찾다가 이 슬라이드를 찾게 됐는데 이건 굉장히 유명한 과학 잡지에 일본 학자가 내놓은 논문 속에 있는 그래프입니다. 이게 지금 이 오염지도죠. 근데 이 지도를 일본 국민 중에 본 사람이 없어요. 저야 과학 논문만 계속 찾다 보니까 찾은 거지만 누가 이걸 찾아요? 일본 국민들은 아까 그거밖에 못 보는 거죠. 그래서 어디 살고 있든지 간에 국민들이 자기 동네가 얼마나 오염됐는지 몰라. 자기가 얼마나 위험에 처해 있는지 몰라요. 난 근본적으로 이거 인권 침해 문제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저녁에 가셔서 체르노빌 핵사고 난 다음에 오염지도 한번 찾아보세요. 체르노빌 오염지도 찾아보세요. 유럽 전체가 다 나와요. 얘는 일본 한 개 나라가 안 나와.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핵사고 난 다음에 그 위험 정도를 알 수 있는 이 오염지도를 작성 안 하고 있습니다. 저는 굉장히 분노를 하고요. 그렇지만 어쨌거나 이거를 지금 보면 일본 땅 중에 한 70%가 방사능에 오염됐죠. 그렇죠? 그리고 이 방사능 오염은 300년간 지속하거든요. 경주 방패장 300년, 방사능 오염 300년이에요. 땅의 70% 오염은 농산물 70% 오염이에요.
그거는 또 밥상의 70% 오염입니다. 일본인들이 매일같이 세슘을 먹고 있는 거죠. 6년 지났잖아요. 294년 남았다는 거죠. 일본에 사는 건 난 위험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일본에 가서 3번 강의했는데 그중에 2번을 이걸 내놓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일본 국민 여러분, 여기 사는 거 위험합니다. 이민 가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중에 한 군데는 연락이 끊겼고요. 한 군데는 또 오라고 그래가지고 올 봄에 한 번 더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거 하나 더 보셔야 되는데, 도쿄가 포함된 이만큼, 이게 지금 50베크렐 이상 고농도 오염 지역인데, 이 지역의 넓이 한번 보세요. 일본 땅 전체 중에 약 20% 정도 되지 않나요? 저 넓이가 딱 남한 넓이에요. 이거 보셔야 돼요. 뭘 의미합니까? 만일 한국에 핵사고 나면 땅 좁은 남한 전체가 고농도로 오염된다 이 뜻이죠. 일본은 밥상 70% 오염이지만 한국은 100% 오염이에요. 여기서 퀴즈 한번 냅니다. 만일 한국에 핵사고 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셔야 돼요. 다른 건 다 잊어먹어도 이건 절대 잊지 마세요. 빨리 가셔야 돼요. 빠를수록 피폭량이 적습니다. 일본 거는 괜찮나요? 저거 안 먹어야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거 조심하라고 다음 장에 얘기할 겁니다. 있죠, 당연히. 네, 다음 장에 얘기할 겁니다. 굉장히 호기심이 많으셔서 질문 나중에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오염수 나옵니다. 오염수가 쿠로시오 해류를 따라서 미국으로 가는 모습인데, 쿠로시오 해류는 북태평양을 시계방향으로 뱅뱅뱅뱅 돈답니다. 영원히 돈대요. 그래서 지금 이 북태평양 전체가 오염됐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리고 일본 땅이 오염된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 근해 괜찮아 보이죠? 우리나라 땅 괜찮아 보이죠? 진짜 괜찮을까? 진짜 괜찮습니다. 제가 이렇게 진짜 괜찮다고 단정하는 이유는 증거가 있기 때문이에요. 후쿠시마 원전 사고 2011년에 일어났죠? 이거 사고 나자마자 저는 측정기 사버렸어요. 1억 5천짜리 정밀 측정기 빡 사버렸어요. 돈 모아서 샀어요. 그리고 시민방사능 감시센터라는 걸 만들고 거기다 기계 놔두고 지금 6년 내내 지금 측정하고 있거든요. 시장에서 사서 측정하고 계속 그러고 있습니다. 그 데이터들이 쭉 6년 동안 모였는데 그 데이터를 보면 이 오염지도 그대로입니다. 일본 오염돼 있어요. 음식 속에 세슘 나옵니다. 얘 오염돼 있어요. 여기 아직 괜찮아요. 우리나라 근해. 그리고 우리나라 땅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편서풍 들어보셨죠? 바람 미국으로 불었어요. 1년 내내 절로 불어요. 해류도 미국으로 가요. 한국은 가까운데 거의 영향 없었습니다. 진짜예요. 믿으셔도 돼요. 저 원자력에 반대하는 사람이거든요. 제가 한 얘기니까 믿으셔도 돼요. 그래서 여기 살고 있는 우리 국민들은 후쿠시마 방사능 영향을 안 받으려면 2가지 먹을 걸 안 먹어야 됩니다. 첫 번째가 일본산 식품 전체예요. 전체. 땅이 오염됐기 때문에 농산물이 오염됐잖아요. 전체예요. 그리고 2번째는 북태평양산 수산물, 이 2가지를 안 먹어야 되는 겁니다. 일본산 식품을 그래서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식료품 가게 가서. 이걸 어떻게 구분해요? 이건 쉬워요. 일본 글씨 콱 박혀 있어요. 그게 일본산이에요. 혹시 여러분 아사히 맥주 많이 드세요? 삿포로 맥주? 사케? 애들 먹는 과자, 초콜릿 굉장히 지금 수입이 많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난 다음에 일본산 식품 수입이 늘고 있는 나라 딱 한 군데 뿐이에요. 지구상에서. 4글자입니다. 대자로 시작해요. 난 이게 나라인지 모르겠어요. 모든 나라가 지금 막 제한하고 이러고 있는데 한국만 늘어. 뭔지 몰라요. 어쨌거나 이거는 그래도 구분하기가 쉽습니다. 일본산인지 아닌지 가공식품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뭐 포장지가 있고 포장지에는 일본 글씨 박혀 있고 그래서 이건 쉽습니다. 문제는 이거죠. 북태평양산 수산물. 이걸 어물전에서 어떻게 구분해요? 이건 좀 어려워요. 좀 어려워요 이거. 저도 이 답 푸는데 한 3달 걸렸어요. 그리고 답을 찾았습니다. 정답은 아니에요. 근데 만족스럽진 않아요. 지금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으니까 대충 찾은 답이에요. 제가 답을 어떻게 찾았냐면 정보공개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국민이 정부한테 편지로 질문하면 정부는 편지로 답해야 돼요. 그런 법이 있어요.
그 법에 따라서 제가 정부한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북태평양에서 오염된 채 수입되는 일본산 수산물 몇 월 며칠 날 수입했냐? 뭐 수입했냐? 얼마나 많이 수입했냐? 얼마나 많이 오염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법에 따라서 정부가 나한테 표를 줬어요. 그 표를 보니까 일본산 수산물이 여기서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온 애들 종류를 보니까 한 100가지 돼. 그래서 이 100가지 수산물의 이름을 다 외우고 있어야 돼. 300년간. 이건 실천이 불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표를 읽고 또 읽고 몇 날 며칠 읽고 그걸 가지고 별짓을 다 해봤어요. 그랬더니 중요한 거 하나 낸 겁니다. 여기서 오염돼서 들어오는 수산물 종류는 많지만 양을 갖고 따져봤더니 3가지 생선이 95% 이상이더라고요. 이걸 제가 알아낸 거예요. 나머지는 다 합해봤자 5%가 안 돼. 그래서 이 3가지만 먹지 말자. 그러면 95% 이상 조심하는 셈이다. 이렇게 저는 판단한 거죠. 그래서 이 3가지만 먹지 말자. 나머지는 먹어버리자. 이거예요. 어떻습니까? 그럴듯합니까? 따라할 만합니까? 그럼 이 3가지 생선의 이름 반드시 외워야겠죠? 딱 한 번 불러드릴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고등어, 명태, 대국. 이게 왜 제일 많을까요? 한국 사람이 제일 좋아하니까 제일 많이 수입해. 그래서 이 3가지 먹지 말고 나머지로 드셔라. 이렇게 저는 얘기를 합니다. 교수님 갈치는 괜찮습니다. 그 3가지가 아니죠? 오밤중에 저한테 전화하시는 분들 가끔 있어요. 꽁치 어때요? 갈치 어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 3가지를 제외한 나머지는 먹어버리자. 일본에서 하는 게 위험하냐 안 위험하냐 이 논쟁이 많습니다만 저는 위험하다고 단정해요. 그 증거를 지금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이건 일본 통계청에 나와 있는 일본 인구지도예요. 일본은요 한 달에 한 번씩 인구 통계를 내요. 여기 있는 점점점점이 그 달의 인구예요. 전 세계에서 인구 통계가 가장 믿음직스럽답니다. 그게 일본 인구예요. 여러분 혹시 기억날지 몰라요. 선진국 인구 패턴 거의 증가하지 않다가 딱 서죠. 그리고 몇 년 가죠. 그리고 여기에 올라간 것처럼 살살살 내려옵니다. 그게 선진국 인구 패턴이거든요. 고등학교 때 배우셨을 텐데. 중학교 때. 그게 선진국 패턴이야. 근데 이거 한번 잘 봐요, 학생. 어때요? 이게 선진국 인구 패턴에 맞나? 일본 인구 선진국 패턴을 따라가고 있었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내려오기 시작하죠? 이건 누가 봐도 이상하죠?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갑자기 바뀌는 이 시점이 언제예요? 2011년 봄이에요. 그때 무슨 일이 있었어요? 지진, 쓰나미, 원전 사고. 그 사고 이후에 4년 사이에 100만 명이 줄었어요. 100만 명이 줄었어요. 인구가 줄려면 3가지 뿐입니다. 많이 죽거나 덜 태어나거나 이민 가거나 3가지 뿐이에요. 이 3가지 합해서 100만이란 뜻이죠? 이해되세요? 무시무시한 일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후쿠시마 핵사고 난 다음에 어떤 질병이 발생했냐. 이거는 후쿠시마 혈기부과대학 자료라는데 백내장, 협심증, 뇌출혈, 폐암, 식도암, 위암, 각종암, 그 다음에 조산, 저체중 출산. 이게 지금 대표적인 유전병이거든요. 이게 사고 나기 전을 100%로 했을 때 2년 만에 이렇게 증가했어요. 보이세요? 이게 말이 돼요? 백내장이 2년 만에 갑자기 2배가 됐어. 이건 57% 증가, 이건 200% 증가, 63% 증가. 이게 말이 되냐고요.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특별한 원인이 없지 않으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백내장이 어떻게 해서 2년 만에 갑자기 2배가 돼? 말이 안 되는 결론이에요. 자연 사산율이에요. 사산이라는 건 애를 낳았는데 죽었어. 이거예요. 그게 지금 평균이 쭉 내려오고 있었는데 갑자기 올라갔죠? 언제? 사고 난 바로 다음 해. 그리고 이게 일회성 원인이면 다시 원을 복귀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안 하고 그냥 유지되잖아요. 뭔 의미예요? 이 올라간 이유가 지속적인 이유라는 거죠. 만일 지진과 쓰나미 때문이었으면 이건 일회성입니다. 올라갔다 내려와야 돼요. 그러나 만일 방사능 오염이면
300년간 지속해요. 이해되세요? 이 올라간 이거는 바로 그냥 사망자 수예요, 이건. 아닙니까? 주상기 사망률. 주상기라는 거는 애가 태어나기 한 달 전부터 한 달 후까지입니다. 이 2달 사이에 애가 죽으면 주상기 사망이에요. 그것도 역시 나오고 있었죠. 갑자기 올라가요. 이거 지금 시그마 아닙니까? 표준 편차. 그 바깥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지속해, 이게.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건 백혈병이에요. 후쿠시마뿐이 아닙니다. 일본 전체에서 올라가요. 일본 전체에서 사운하기 전에 비해서 이렇게 올라가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이런 일이 발생하면 일본 정부는 뭘 해야 돼요? 이 원인이 뭔지 알아내야 돼요. 왜 갑자기 백혈병이 2배가 됐냐? 알아내야 돼요. 조사해야 돼요. 이걸 조사하는 방법을 역학조사라고 합니다. 들어보셨어요? 역학조사를 해야 돼요. 이 원인을 알아내야 돼요. 그리고 실제로 얼마나 정말 증가했는지 크게 통계를 해야 돼요. 전국을 대상으로. 근데 그걸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조사도 안 해놓고 어느 정도 피해가 오는지 조사도 안 하고 그 원인도 조사 안 해놓고 일본 정부의 수상 아베가 뭐라고 그랬어요? 지진과 쓰나미로 2만 명 죽었습니다. 그러나 원전사고, 방사능 오염으로 죽은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단 한 명도 안 죽었대. 방사능 오염으로 죽은 사람이 없대. 이게 말이 되는 짓입니까? 이렇게 무책임할 수 있냐? 전 정말로 분노해요. 이건 일본 국민들을 인간으로 취급 안 하는 거다. 일본 국민들은 자기 동네가 얼마나 오염된지도 몰라. 그리고 자기가 피풍이 얼마나 되고 있는지도 몰라. 어느 정도 위험한 세기가 됐는지도 몰라. 이런 상황이에요. 이건 인권 침해입니다. 이쪽 거 가지고 설명을 드립니다. 이걸로 하는데 이게 이제 원자력 발전소예요. 이게 원자로입니다. 우리나라 거 이게 원자로인데 이 원자로가 높이가 10m예요. 그러니까 3층, 4층 건물 높이 상상하시면 될 거고 두께가 20cm, 강철입니다. 짐작되시죠? 굉장히 크고 단단하고 믿음직스러운 압력 밥솥이에요. 이게 원자로예요. 여기서 불 질러서 물 끓입니다. 그러면 수증기 나오겠죠? 수증기 일로 보냅니다. 물을 아주 세게 끓이기 때문에 수증기가 확 지나가죠. 그 힘으로 전기 터빈을 뱅뱅뱅뱅 돌립니다. 이거 선풍기처럼 생겼어요. 이거 막 돌아가서 전기 만듭니다. 그리고 이 수증기는 다시 바닷물로 식히면 물 됩니다. 그럼 다시 집어넣어요. 또 끓이고 터빈 돌리고 식혀서 물 되면 집어넣고 또 끓이고. 이게 원자력 발전소의 원리예요. 간단하죠? 물만 끓이면 돼요. 그리고 이 원리는 화력 발전소 원리입니다. 불 질러서 물 끓여서 전기 터빈 돌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자력은 화력의 일종이에요. 보통 우리 화력 얘기할 때 석탄 화력, 가스 화력 이렇게 부르죠. 얘는 우라늄 쓰기 때문에 우라늄 화력이에요.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이 우라늄 어디서 나와요? 전 세계 곳곳에 광산이 있어요. 광부들이 들어가서 캐는 겁니다. 그게 우라늄인데 이 우라늄을 여기다가 100톤을 집어넣어요. 원자로가 크니까 많이 들어갑니다. 100톤을 넣어요. 원자폭탄 만드는 데는 우라늄이 10kg 들어갑니다. 핵폭탄에 10,000배 분량의 우라늄을 집어넣어요. 아주 많이 넣어요. 그런 다음에 중성자 가지고 이걸 때리면 우라늄이 팍 깨져요. 그러면서 중성자 2-3개가 튀어나와요. 이 튀어나온 중성자가 옆에 있는 멀쩡한 우라늄을 또 깨요. 또 튀어나오죠. 또 깨요. 또 튀어나오죠. 연쇄 반응이 일어납니다. 우라늄이 계속 깨지면서 중성자 튀어나오는데 이 과정에서 열이 나요. 그냥 공이 5개. 세계사책에 이렇게 돼 있죠. 우리 호모사피엔스가 아프리카에 태어난 게 10만 년 전이다. 이렇게 돼 있죠. 구석기 시대의 시작 시점이 10만 년 전이에요. 그 시간 동안 이걸 보관해야 됩니다. 그래서 10만 년간 안 깨질 방을 만들어야 돼요. 철근 콘크리트로. 가능할까요, 그거? 불가능합니다. 콘크리트 몇 년 가요? 해봤자 100년이에요. 100년에 한 개씩 몇 개 만들어야 10만 년 지나가요? 계산도 하기 힘들어요. 1000개 만들어야 돼요.
이건 그래서 도대체 뒷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기술이 없어요. 전 세계 지금 고준위 핵폐기장 만들 수 있는 나라가 없습니다. 용감하게 2개 나라가 지금 만들겠다라고 지금 덤볐는데, 핀란드하고 스웨덴이거든요. 지하 1000m의 동굴을 파서 거기다 집어넣겠다라는 거예요. 지하 1000m 동굴 팔 수 있겠죠? 집어넣을 수 있겠죠? 그럼 방사능 안 새나? 새죠. 지하수 다니거든요, 거기. 당연히 새죠. 그래서 이걸 안전하게 복원하는 방법은 없어요. 그리고 이 사실을 원전 처음 시작했을 때 당연히 알지 않았겠냐, 이렇게 보는 거죠. 우리나라 원전 처음 들여왔을 때 40년 전에 전문가들 이 사실 몰랐을까? 알지 않았겠냐, 이렇게 보는 거죠. 부도덕하지 않아요? 무책임하지 않아요? 이 비용을, 이 위험을 누가 감당해요? 대대손손 이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애들 전체, 앞으로 태어날 모든 세대 돈이 들 거예요. 그 돈 내야 돼요. 우리가 다 내놓지 않습니다. 위험, 사고 나면 위험 감당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 정말 후손들에게 못할 짓 시키는 에너지 아니냐,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바로 원자력이에요. 처음 드릴 말씀은 탈핵해야 된다라는 얘기니까, 탈핵 왜 해야 되냐, 우리나라 원전 싹 없애야 된다라는 얘기니까 사실 좀 과격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저는 과격분자로 알려져 있어요. 협상이 없어요. 원자력 안 된다, 아주 극단적으로 안 된다, 이런 의견을 갖고 있기 때문에 탈핵해야 된다, 이렇게 저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드릴 말씀은 크게 보면 2가지입니다. 왜 해야 되냐, 그리고 그게 왜 가능하냐, 이 2가지 얘기를 할 겁니다. 네, 구체적으로는 한 3가지 얘기 정도 됩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왜 일어났는지 설명을 좀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방사능 물질이 한국에 오냐 안 오냐, 온다면 우리가 뭐 조심해야 되냐, 이런 얘기를 좀 할 겁니다. 그러니까 원자력의 안전성, 방사능의 안전성에 관한 얘기죠. 그리고 마지막에 탈핵 가능하냐, 원전 싹 없애는 거, 그리고 또 전기 나올 수 있냐, 이런 얘기를 좀 할 생각입니다. 대개 이제 교수들, 멋있는 사람들 찬반 양론을 좀 설명을 하고 듣는 사람이 좀 판단하시오,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그렇게 할 줄 모릅니다. 제 얘기를 그냥 할 거예요. 제 생각을 그대로 가감 없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 극단적이에요. 협상 없어요. 싹 없애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조금 비판적으로 들어주세요. 그래, 대신에 비판적으로 들었는데도 동의가 된다 하면 이거를 좀 저하고 같은 의견을 이제 가져주시는 거죠. 그렇게 되기를 좀 바랍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어떻게 일어났는지 좀 설명하기 위해서 그림을 내놨습니다. 왼쪽에 있는 이게 후쿠시마 원전, 오른쪽에 있는 게 우리나라 원전입니다. 그림 잘 보시면 오른쪽이 서로 똑같아요. 근데 왼쪽이 서로 좀 다르죠? 조금 차이가 나긴 하지만 원리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열량이 엄청납니다. 해결료 이 안에 한번 들어가면 4년 반 동안 물을 끓여요. 하루 24시간. 엄청나죠. 고체 연료 하면 아마 연탄 생각나실 텐데 그거 몇 시간 타요? 8시간 타요. 얘는 4년 반을 타요. 그러니까 4년 전에 붙여놓은 불이 지금도 타. 상상하기 힘듭니다. 무지막지한 에너지를 갖고 있어요. 아주 매력적인 놈이에요. 4년 반이 지났어요. 밖으로 꺼냈어요. 아직도 뜨거워요. 그래서 원자로 옆에는 반드시 물통이 있고 찬물 순환시켜서 식혀야 됩니다. 공기 중에는 못 식혀요. 물속에서 식혀야 돼요. 얼마 동안 식혀야 다 식냐? 한 10년 식혀야 돼요. 연탄재 물속에 집어넣으면 10초면 식을 거예요. 얘는 10년 걸려요. 식히는데. 다 식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거? 버려야죠. 쓰레기 맵장 갖다 버리면 될까요? 안 됩니다. 왜 안 될까? 방사선 때문이에요. 엄청난 양의 방사선이 나와요. 어느 정도 많이 나오냐?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더니 사람이 이렇게 보고 있으면 죽어요. 그 앞에 2분 내지 3분 정도 서 있으면 죽어요. 굉장해요. 보기만 해도 죽는 물건이 이거예요. 지구상에 이것뿐이에요. 만질 필요도 없고 먹을 필요도 없어요. 보기만 해도 죽어. 뒤돌아 서 있어도 죽어요. 지구상에서 가장 위험한 물건, 이게 바로 고준위 핵폐기물입니다. 사용 후 해결료 이렇게도 부르고요. 고준위 방패물 이렇게도 부르죠. 그래서 이건 따로 보관해야 돼요. 이거 따로 보관하는 곳이 바로 고준위 방패장입니다.
경주에 방패장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건 중저준이에요. 이 고준위를 제외한 나머지 잡다한 전체 중저준위. 그거는 300년 보관하면 됩니다. 근데 이건 고준위예요. 얼마간 보관해야 되냐 했더니 최소 10만 년 보관해야 돼요. 10만부터 뒷감당이 안 됩니다. 사고가 안 나도 뒷감당이 안 돼요. 근데 사고 나면 뒷감당이 더 안 되죠. 후쿠시마 원전 사고 어떻게 난지 아시죠? 지진, 쓰나미 때문이죠. 지진 세게 왔어요. 원자로 옆에 파이프들 많은데 덜덜덜 떨렸어요. 어딘가 금 같습니다. 안에 들어있는 물이 빠진 거죠. 불은 안 꺼졌고 물은 없고 어떻게 돼요? 냄비 타는 거죠. 꿀꿀된 겁니다. 이 안에 들어있는 해결료가 녹아버렸어요. 온도가 3000도 이상 올라가면 우라늄이 녹습니다. 그래서 용광로처럼 이렇게 녹아서 액체가 돼서 고여버린 거예요. 이거를 노심용융이라고 해요. 노심용융 돼버리면 너무나 무거운 액체예요. 물 부어봤자 섞이질 않습니다. 식히는 것도 불가능하고 한 덩어리가 너무 큽니다. 온도 더 올라갔죠. 결국 어떻게 됐냐? 원자로 20cm 두께 강철 이게 녹았어요. 그래서 이 100톤의 해결료가 밑으로 쭉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콘크리트 바닥 위에 쌓여 있다가 콘크리트가 녹아요. 그걸 녹이고 내려가요. 땅을 녹이고 내려가요. 왜 녹여요? 뜨거우니까 녹아요. 광물질 아닙니까 이거? 몇 천도 되면 녹아납니다. 그래서 땅을 파고 내려가요. 이게 지금 얼마나 내려갔냐? 아무도 몰라요. 가본 사람이 없어요. 6년 지났는데 사람 들어가면 즉사합니다. 그래서 일본이 로봇을 몇 번 집어넣었거든요. 모두 즉사했어요. 사진 한 장 못 찍었어요. 지금 이거 어디 있는지 몰라요. 이 상황입니다. 가만 놔두면 또 터져요. 어떻게 해야 돼요? 물 부어서 식혀야죠. 물 여기서 6년 내내 부었어요. 여기 식혔어요. 그 다음에 이거 어디로 가요? 이 물 지하수 통해서 바다로 나가죠. 이게 바로 북태평양 오염수입니다. 오염수 그러면 앞으로 얼마 동안 나가요? 아, 이거 치울 때까지 나가죠. 그럼 이거 언제 치워요? 일본 정부가 40년 내로